경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교육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창원시가 2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도록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청 공무원 절반 가까이가 김경수 지사의 도정 운영 능력을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8일에 이어 19일도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지역 감염으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며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보도국 취재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정숙 기자,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19일 최고치를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1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하루 사이 경남 지역 신규 확진자는 모두 27명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16명 소식이 전해진 뒤 오후에 11명이 추가됐는데요. 지역별로는 창원시에서 17명, 하동군 7명, 진주시가 3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학교발 감염이 심상치가 않은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하동 지역 중학교 관련은 모두 9명입니다. 419번은 다른 학년인 396번이 다니는 중학교 학생이고 427번은 402번과 중학교 같은 반입니다. 경남 424번, 425번은 진주시 거주자지만 각각 진주시 평거동에 위치한 사내대 식당과 문산읍에 위치한 땀 사우나에서 하동 지역 중학교 교사인 397번과 접촉했습니다. 경남도는 11월 16일 오전 9시 2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식당을 이용한 모든 방문자들은 증상에 관계없이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남 420번부터 423번, 428번부터 433번까지 총 6명은 창원 진해구 초등학교 401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경남 435번과 436번은 창원 소재 한스시 식당의 근무자인데요. 경남도는 역시 11월 12일과 13일, 16일과 17일 창원 소재 한스시를 방문한 지역민의 연락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442명입니다. 네, 수능도 2주 앞으로 다가왔고 학교발 감염이 많다 보니 우려가 큰데 확진자가 나온 학교에서의 수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유치원 5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13곳인데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하동이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고요. 창원이 유치원 4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입니다. 창원과 하동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창원은 12월 3일까지, 하동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치원과 모든 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로 달라지게 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동과 창원의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면서 경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하동구는 19일부터 1.5단계가 시작됐는데요.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하동 지역 모든 학원은 19일과 20일 이틀간 휴원 조치됐고요.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축제도 모두 금지됐습니다. 결혼식장이나 목욕탕의 이용 인원도 제한됐고요. 5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과 카페는 핵심 방역 수칙 준수가,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창원시는 20일부터 수능 당일인 12월 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밀접 접촉 활동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다면 즉시 선별 진료소를 찾는 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될 텐데요. 개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기본 위생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일단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하동 지역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특히 대다수 확진자들이 10대 학생인데 학교에선 긴장감 속에 전수조사가 진행됐고 거리에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평소 많은 사람이 오가는 하동 중심지가 한산합니다. 길거리는 물론 음식점과 상점에서도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들도 눈에 띕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지역이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만큼 지역민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 그나마 우리 하동은 청정으로 잘 버텼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이 나온 게 너무 불안하고 오늘은 진짜 사람 한 명도 안 오고 장사 너무 안 되고 죽겠어요. 막 마음도 불안하고 나도 걸릴까 봐서. 대다수 확진자가 지역 학생들이다 보니 학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학생들은 수업 대신 혹시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하동의 한 중학교입니다. 학교엔 이처럼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돼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또 다른 중학교는 지난 17일 이미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현재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확진된 학생의 학교뿐 아니라 인근 학교 재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모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하동 좀 지역이 좁다 보니까 동선 같은 게 많이 겹쳐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무서웠어요.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불안해서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데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하동. 지역에서는 처음 겪는 확진인데다 확진자 대부분이 10대 학생들이라 지역민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2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창원시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하고 모임과 약속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외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현재 19일 오후 4시 기준 창원시 누적 확진자는 152명으로 101명이 퇴원하고 51명이 입원 중입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지요.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도록 했지만 채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대학교 2학년인 조민지 씨. 경남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해 취업의 문은 넓어졌지만 부진한 채용률에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아무래도 지역 학생들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만큼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지난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혁신도시법에 따라 신규 채용한 인원은 5,886명. 이 중 1,527명이 지역 인재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35.7%로 전국 평균인 25.9%보다 높았고 반면 제주는 21.7%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모두 정부 기준인 21%는 넘었지만 정부 공고안인 35%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지역 소재 대학 수와 관련 학과 등이 부족해 오히려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부가 대전과 충청권처럼
동일 생활 권역의 지역 대학까지 인재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수를 두고 지자체들이 대립하면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랑 같이 합치게 될 경우에 괜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막 그런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광역화를 하려면 법에서 그 지자체들 간에 이제 의견을 다 듣고 합의를 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이전 공공기관들이 차별 없는 채용을 강조하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하는 상황. 지역 대학들은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에 맞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제 채용 정보나 이제 입사를 한 선배들의 사례 등을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 구체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인재로 채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지방대학들이 제대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도청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김경수 지사의 도정 운영 능력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김경수 지사의 도정 운영 능력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참여자 1,244명 가운데 44.86%인 558명이 보통으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답변 중 못한다는 389명으로 31.27%, 잘한다라는 답변은 23.87%인 2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1시까지 문자 메시지로 진행됐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긍정 또는 부정으로 평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추가 설문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9일 강한 바람을 동반한 가을비가 쏟아지면서 경남 지역 곳곳에서 빗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9시 31분쯤 김해시 진영읍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오전 10시 17분쯤 거제시 연초면 한 도로에선 승용차 등 차량 석 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어 낮 12시 2분쯤 함안군 칠북면에서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휜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9월 청소로 소음이 발생한다며 위층의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복부 등을 찌르고 주먹을 휘두른 7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1년 전부터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올해 제4회 추경 예산안으로 5조 6,634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제3회 추경보다 694억 원 늘어난 것으로 박종훈 교육감은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교육 환경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530억 원과 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스마트 단말기 구입비와 원격 수업 공공 플랫폼 구축비 등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취소나 축소된 사업 등을 감액해 내년도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1,060억 원도 조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도 오는 25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창원시가 마산 회원구 구암일동에 양덕지구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18일 안전기원제를 열고 오는 2022년 11월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인 양덕지구에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우수 저류시설 설치로 침수 피해를 막게 됩니다. 고성군이 지난해 고성읍장 주민 추천제에 이어 새로운 인사를 시도합니다. 이번 인사혁신 방안은 5급과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통 주제에 대한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정책 콘테스트를 개최해 승진 여부에 대해 심사합니다.